부셔. 가방을 좀 가져요. 정원을 들어가는 맞아요. 플래시가 정신이 없네요. 네. 다들 팬들이시군요. 감독님 팬일 것 같아요. 네, 조성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최정환 씨, 김재국 씨. 네, 어제는 비가 왔는데도 오늘은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부네요. 아무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구이가 마지막이죠? 저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애 스케줄도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렇죠. 그게 모르지.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화에 관해서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을 돌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 가셔서도 입동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지정을 하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질문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구태여 제가 진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친하세요. 아니 저하고 친한 척하신다. 특히 이제 최정환 씨가 계시니까 이거보다도 서로 친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일단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인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남 얘기처럼 보고 싶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보는 순간에 내 얘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보고 나서는 내 얘기하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으나 표정은 남 얘기인 것처럼. 이게 영화의 문제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한테 먼저요.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은 조성훈이신 거죠? 맞죠? 네. 아니 뭐 그렇게 네? 몇 명부터 시작하시죠? 아니요 뭐 물론 이제 강릉에서 찍은 세 편의 영화는 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찍은 건 맞는데 모든 일이 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뭐 기본적인 뭐 비주얼을 보셔도 또 어저께 뭐 또 진행자분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남자의 형태가 김재우가 하는데 이상적이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싶었으나 안돼 그거를 이제 영화로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과 저의 얼굴과 이 몸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인 것 같기도 했는데 물론 감독님이 일부가 수상이 됐겠죠. 여기 보면 좋은 대사가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방이 있고 방마다 기계가 있고 이 방에 두 개의 연애 방에는 이제 어떤 조성조가 있겠죠. 네, 뭐 그거는 뭐 동의해요. 그런 생각에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거고. 그 말씀하실 때 최정환 씨 표정이
달랐어요. 누구보다도 사실 감독님이 잘 아시는 제가 보기엔 정한 씨가 저보다 훨씬 더 방이 많으신 스타일이에요. 네, 정한 씨의 방이 듣고 못했거든. 네. 아닌가요? 저는 배우니까 네. 예, 강의 한계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뭐 리방하고 좀 찔려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 주위에 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 자기 방 뭐 갖고 싶은 방이 있으면 뭐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그 인성의 캐릭터를 저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저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진짜 방 하나만 지키는 여자입니다. 표정들 정말 나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민성이야말로 최종환 그대로인 것 같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환이 잘 아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잠깐 본 모습만 보셔도 감독님이 많이 끌어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정한 씨는 사실 이번에 작업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김재욱 씨한테 워낙 이제 워낙 방이 많다.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재욱 씨는 이제 정한이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호칭을. 그래서 아 내가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본 최정한의 이미지하고 실제랑 많이 다르겠구나. 근데 시나리오상의 그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무실에 문 앞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그 묘한 아우라 기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할의 싱크로율로 따지면 정한 씨는 거의 본인의 평상시의 모습과 이 윤주라는 캐릭터 제 느낌에는 거의 손댈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조금 이제 또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실 때 그렇게 쓰세요? 배우들한테 뽑아내는 식으로? 일단은 저는 현장에서 애드립이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배우들한테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뭐 리딩을 하거나 뭐 이런 사전에 뭐 연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 작업보다는 가급적 제가 좀 그 전에 친밀감이 좀 있고 그 사람들 좀 알고 있는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재욱 씨는 전혀 이제 고민이 없었죠. 안지도 오래됐고 또 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다 쓸 수 있는 역할을 가장 잘해주는 사람은 한국에는 재욱 씨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많이 했고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갔는데 제가 딱 좀 뽑아내고 싶은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쉽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김재욱 씨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역할 맡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사전 기한 소리 저도 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일본어 다 할 수 있는 배우. 그리고 사실 감독님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 캐릭터 안에서 많은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인물의 이제 풍성함을 주신 분이니까. 하지만 멋진 분이시네요. 아시다시피 정말 모두 주시는 아주 멋진 배우가 이런 재미있는 역할 맡고 싶었을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끌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겁이 났던 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드라마로 한참 활동을 할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일본 쪽 자금이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드라마에서도 1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너무 뭔가 일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걸 너무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역할이니까 뭐 캐릭터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1호를 그렇게까지 또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가장 좀 걸림돌이었어요. 네. 그 부분을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더니 또 그런 설득을 제가 듣고 싶어서 아마 말씀드렸겠죠. 또 굉장히 저를 잘 설득을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실 결국은 인성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꼈다는. 네. 그렇죠. 네. 인성은 가장 거의 뭐 실제 캐릭터 이런 짓거리 할 것 같은 건 아니죠. 뭐 이런 짓거리 할 것 같아 보이는 어딘가를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어뿐만이 아니고 어느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얼핏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재욱 씨의 실제 삶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 사람한테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아까 또 신길비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꼭 남자 아니더라도 여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가까운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김재욱 씨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연기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은 안 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런 역할 자체를 재욱 씨처럼 좀 멋진 배우가 해야지. 제가 뭐 특정 인물을 들자면 제가 같이 했던 이 인성이라는 캐릭터를 유승수 씨하고 김태우 씨하고 김재욱 씨 이렇게 세 분이 했는데 유승수 씨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김재욱 씨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많이 안 좋고. 사실은 그리고 나면 박규민 씨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이 배우를 만드신다는 느낌이 여기까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 연기를 하신다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제는 배우가 되셨습니다. 글쎄요, 이 첫 시나리오 받고 어떤 느낌이 궁금한데 이 역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지 궁금하고 하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저도 시나리오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미나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미나 하는 대사에서 공감가는 대사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마지막 대사에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랑을 어른스럽게 대하는 어떤 또 모습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많이 끌렸었고 또 일본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라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어를 많이 썼으니까 좀 특기로서 어느 정도 이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만한 거. 감독님 같은 남자. 그래, 감독님 같은 인물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전 여자친구라면은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든 말든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든 말든 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윤주의 입장이나 그런 현 여자친구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쿨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이 안에 있는 미나라는 인물의 심리가 가장 알지 못했어요. 인성의 목적은 뚜렷해요. 사실은 방 두 개를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사실 윤주의 태도도 분명하죠. 남자친구가 존재하나 그렇게까지 얽매고 싶지도 않고 얽히고 싶지도 않은 하지만 미나의 경우에는 사이 어딘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민화가 돌아가면 결혼할 거라는 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왜 그랬냐면은 왜냐면은 둘이 막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전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또 이렇게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잘 살면 오히려 약간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한번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정말 미나는 그래서 온 건가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 글을 쓴 저도 이게 미나가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아니 사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제 남자 배우 자체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관객들이 볼 때도 아 남자 주인공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이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쇠 남자는 그 단초죠 일종의 하나. 그러면은 계속 같은 장소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미 두 여자가 나 어디 가고 같은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오는데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거죠. 미나가 언니가 얘기할 때는 야 이때쯤에 내가 가니까 딱 와 있어 이랬는데 먼저 보고 딱 가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물론 취재 동선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두 여자가 분명히 모종의 뭐가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이게 말도 안 되나? 갑자기 민성이가 그 셋이 그 마지막에 술을 먹다가 이제 너도 이거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윤주 할 줄 알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어. 중국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알고 보니까. 이건 진실로운 대단해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사실 궁금한 게 있네. 여기 박규리 씨한테. 정말 결혼을 가는 거죠.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결혼하는 거였을까요? 결혼한다고 믿었을까요? 믿고 연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는 결혼은 한다라고 믿고 얘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이 강릉 여행을 정리 어떤 마음의 정리 차원에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외의 장면은 뭐 이제 세 명이 상자 등하는 장면이나 그런 거는 정말 좀 알듯 모르듯한 좀 여러 가지 여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다 모르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상황인 건지 그런 거는 좀 의도를 했어요. 네, 사실 제가 돌아왔던 건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이 여자 심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영화라는 게 감독님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배우가 무언가 이거를 네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연기와 네가 스스로 잘 모르는 답을 줄 수 없으니 네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아마 판단해라고 할 때 연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뷰 씨한테도 일부러 촬영 전에 이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안 해준 것들은 있죠. 사실 이게 연출이기도 하겠죠. 배우한테 그냥 얻어가는 거죠. 네, 얻어들린 거죠. 네, 맞죠, 김재우 씨? 네. 김재우 씨가 되게 현장에서 제가 명확하게 좀 얘기 안 해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또 힘들어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디테일하게 같이 붙잡고 앉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남자 뭐예요? 그럼 나 몰라. 근데 너가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좀 무책임하게 김재우를 강릉 추운 바다에 그 포인트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인성이 방이 제목이 두 개, 방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불 켜진 방 두 개 있고 인성이 그때 담배를 피우는 밖에 있어요. 불 켜진 방 밖에 있어요. 그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윤조가 그래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사이 때까지의 갈등 고민 어느 방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두 방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걸까요? 근데 저 막상 시나리오 상으로는 좀 진짜로 뭔가 양쪽 두고 고민한 듯한 인성으로 표현이 됐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고 그게 완벽하게 순차적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씬이 좀 중후반부 정도에 찍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 찍어놓은 거를 이제 저희가 토대로 씬들을 완성을 해나가니까 거기서 진심으로 뭔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의 고민보다는 단지 뭔가 좀 해결하고 싶은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직전에 해변길을 따라서 숙소로 돌아올 때도 여자 둘이 알콩달콩 뒤에 혼자 이렇게 어떤 그 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그 당시에 저는 뭔가 미나 쪽이랑 뭔가 오해라고 할지 뭐가 될지 좀 이번 이게 뭐예요, 편도 이게? 뭔가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윤주가 그냥 뭐해 빨리 들어와 이러 그냥 후루 거기 그냥 또 쓸려가는 원래 글씨이 책에서는 약간 무슨 야시시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윤주가- 노출을 준비하기까지 감독님이 되게 많이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셨어요? 네. 사실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이 많지는 않은데 예, 사실은 그 다음 장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찍기도 했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죠? 네. 네, 최정아 씨의 어깨에 노출심이 있어요. 최고 쭉 나오는. 네. 왜냐면은 그 앞 대사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미끼를 던져주잖아요. 나가서 술 먹고 오면은 내가 간기 싹 시원하게 해줄게. 그럼 뭐였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옆방에 옛날 여자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정말 그 격하나던 사이에서 무언가 그걸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민망해지나요.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이제 윤주가 들어와 그 다음 대사가 있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은 이제 쇄골만 쫙 나오는데 최정아 씨의 멋진 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이거 보내드릴까요? 네. 그게 그 장면이 인성과 이 두 여자의 캐릭터를 막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인데 사실 인성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죠. 그 순간에 오라는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안 갈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판단이 안 될 때 결국 남녀관계도 의지가 강한 쪽으로 한쪽이 막 굉장히 헤어지자는 의지가 강하면은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고 싶다고 해도 강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저는 윤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윤주가 안 불렀으면 인성은 밤새도록 못 들어가고 거기 있을 거예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못 들어간다고 봐요. 네.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네. 백도비 방에 갈 수 있죠.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까? 그런 제목이 이제 세계의 방이죠. 세계. 아무 데도 없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최정아 씨가 연기한 윤주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실제 캐릭터하고 많이 닮았을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쿨한 여자고 대사 남자를 위한 그런 유명한 어떻게 하는 실제로 그렇게 믿으세요? 뭐 남자를 믿고 아니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가치가 없다. 아니 그냥 뭐 믿고 싶으면 가는 거고 또 그런 가치가 있으면 제가 손해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뭐 이렇게 뭐 비하고 이런 그런 기본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그냥 사람을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진짜 내가 내 사람을 믿고 가는 거. 근데 또 그중에 남자라는 동물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는 남자를 못 믿고 이런 적 없어요. 제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성이 믿을만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남자들이 윤주는 굉장히 쿨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가까운 쿨한 척을 좀 할 수 있어요. 예, 뭐 한계는 모르겠지만 쿨한 척을 하는데 인성이 같은 남자친구들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걸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결국 인성 같은 남자들은 싫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 인성이 매력 있죠. 매력 있고. 이런 건 스크린에 뜨는 없다. 그거는 일본어 말고 다른 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떡하지? 그 연애,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세 분과 그 연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나눴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저희는 왜냐면 일부러 그런 얘기는 더 안 하는 게요. 물론 그 개인적인 그런 게 정확히 말하면 남의 연애사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뭐 저의 연애사도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연애라는 거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끌어나가는 하나의 그 실타래 같은 거였다라면은 그걸 통해서 그냥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원했던 거는 결국은
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감독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이 사람들이 표현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되게 절대적이에요. 왜냐면은 뭐 제가 원래 처음부터 연출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계속 영화를 찍게 됐는데 모든 거를 뭐 영화를 찍어서 상도 받고 뭐 흥행도 되고 배우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영화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큰 미련도 없고 욕심은 없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건 일단 내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 배우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역할을 찾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세 분의 모습이 그냥 각각의 캐릭터 속에서 제가 써놓은 길은 조금 있지만 그 길 중에서 자기의 모습들은 자신들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린 부분은 아니고.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제작자, 영화를 안 하시는 분이 저도 없어서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결국은 감독으로 계속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편이죠. 사실 그 영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아주 이상적인 사랑,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 굉장히 열려 있고 관계적 해석이 없어도 많고 사실 천재 시나리오나 애드립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보고 있으면 저거는 사실 현장에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소한 감정들에 집중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결국은 제가 이 일을 내가 왜 늦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연출을 할까라는 거에 스스로에 대한 예를 들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화 찍었을 때 첫 번째 영화를 어떤 분이 별 관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다음번 영화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두 번째 영화에서 그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그분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영화는 별 4개 반인가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별 관계를 준 거를 영화에 집어넣지는 상상도 못했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뭐 이 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연출하면 내가 왜 연출을 할까? 그러면 나는 내가 담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거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납득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 제 얘기 또 왜 틀렸어요?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배우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관계라는 게 제 얘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말 잘못했나 봐요. 휴지는 휴지역이다. 네, 컵하게. 사실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찍고 싶지 않아요. 어떤 감독들은 어벤져스도 찍고, 슈퍼맨 대통령 찍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찍는 감독들이 있는데, 실은 감독님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오히려 솔직하고 더 장난하는 것들이 나오죠. 인간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봤을 때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화 봤을 때 끝나고 나면 저인 것 같고 불이 켜지면 아닌 척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영화를 찍어주시죠. 근데 약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저도 기자니까 기사를 써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 근데 관객분들 질문 안 나와요. 네, 충분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저기 아니 하시던 건 하시고. 네, 일단 질문하시죠. 네. 그냥 하고